우답일 수도 있겠는데요.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빨리 시작 안 했을 때 그러면은 언제쯤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될까가 40대입니다. 왜냐하면은 30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결혼하고 집장만 하고 애 태어나서 정신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집만 잘 스타팅을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뭐 외국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20대는 주로 주택 부분에 이제 집 사고 집 모기지 갖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40대 초반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 직장에 들어간 지 한 10년, 15년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구닥다리가 되게 됩니다. 자기의 지식이. 그래서 세상도 변하고 그래서 나도 뭔가 한 번 더 변해야 될 시기. 이때가 이제 40 초반, 중반 사이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투자, 뭐 학교에 가서 새로운 전공을 해본다든지 새로운 지식을 익힌다든지 하는 것들. 안 그러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 깊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준비로서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하나가 이제 흑자가 나지 않습니까? 흑자가 나면은 이걸 자칫하면은 이제 소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출이죠. 지출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이게 흑자 난 게 그렇게 천년만년 오래 지속 안 되거든요. 저도 이게 연봉이 많아질 때, 야, 이거 드디어 많아졌다.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제 자기가 연봉 많아졌다 생각하고 한 5년, 10년 있으면 이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흑자가 났을 때 이제 이때 내가 지금까지 저축을 덜 한 부분이 있으면은 빨리 이 부분을 이제 쌓아가는 것. 그래서 40대 초반에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베이비부모 보시지 마십시오. 베이비부모가 빨리 퇴직을 하니까 우리도 큰일 났다. 그렇죠. 이러시지 말고요. 베이비부모들 다 나가고 나면은 위에 뻥 빕니다. 60년대생들만 하더라도 인구가 한 860만 명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베이비부모들 70년대생 쪽고 이렇게 하면은 숫자가 많습니다. 이 숫자들이 한 10년 지나면은 이제 상당 부분 퇴직 전선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출판사에 있는 분을 한 40대 되는 분을 만났는데요. 뭐 2, 3년 전에도 이제 앞으로 걱정하지 마라. 이제 베이비 부모들 나가고 나면은 사람들 없을 것이다 했는데요. 그때는 안 믿다가 이번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 나만 이 직장에 있겠다고 하면은 그대로 놓아둘 것 같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죠. 2, 3년 사이에 정말 많이 나갔나 보요. 가만 보니까 위에도 사람이 없고 밑에도 인구가 없으니까 사람이 별로 없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게 오래 하려면 오래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최근에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업 안정성이나 근로소득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40대 초반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정년도 당연히 연장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오래 일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한 20년, 길면 30년을 일을 한다 생각하면 훨씬 많이 투자를 해야죠. 뭐 대학교 때 4년 공부한 거 가지고 평생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시지 말고 요즘은 이제 갈수록 휴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때 이제 자기 투자도 좀 하고 그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 세대 때는 인생이 세 단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배우고 일하고 은퇴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40대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 이하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단계가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쉬고 학습하고 일하고 쉬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중첩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자본은 돈을 벌게는 해줍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가장 리스크는 자본은 우량한 자본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자본이 파괴되는 게 제일 리스크이거든요. 망한다든지 하는 것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을 우량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는 이제 최우량 지역의 자본이라면은 저는 미국의 자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데요. 그냥 주식을 가지려면은 미국의 주식을 가지시는 게 제일 낫고요. 며칠 전에 저를 잠깐 기사를 봤는데 그 레이 달리오라고 이제 투자자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요즘 보니까 미국 주식 외에는 투자할 게 없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전에도 저는 이런저런 다른 이유 때문에
차라리 미국의 S&P 500 사는 것이 제일 낫다. 그렇게 보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자본을 하시려면은 뭐 저는 뭐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다른 나라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사실은 인도 같은 경우 뭐 괜찮을 수는 있는데요. 인도의 행정성의 비율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성향 그다음에 분산화돼 있는 것들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학력도 낮은 편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저 지식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투명하다기보다는 예측이 훨씬 좀 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자본을 저는 거기 갖다 놓는 것이 제일 나은 것 같고요. 아주 전문 투자자라면은 뭐 베트남이고 인도고 아프리카고 그 틈새를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인도 경제가 좋아지면 어떨까? 뭐 이러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애플이나 다 글로벌하게 제품 팝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을 주식을 사시면은 그냥 세계를 사시는 겁니다. 글로벌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 주식을 사게 되면은 달러를 같이 사게 되는 것이니까요. 인도 주식을 사면은 인도 루피를 사게 되고요. 베트남은 동화를 사게 됩니다. 반드시 동화가 따라와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조합이 가장 마음이 편할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냥 미국 달러하고 미국 주식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고 조금 연령층이 낮은 층, 뭐 30대도 여기 다 속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뭐 그냥 주식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데 보통 이제 이전부터 황금 비율이 6대 4입니다. 주식 6, 채권 4 이렇게 가지고 가거든요. 채권의 역할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를 주는 것이죠. 근데 2019년, 2018년 뭐 이때는 금리가 2%라서 채권의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하여튼 채권 평균을 하면 4% 정도 되니까요. 그 역할을 하나 좀 줄 수 있어서 이제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역할은 뭐냐면은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식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채권이 있으면 채권을 팔아서 이제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타이밍을 그렇지. 노릴 수 있는. 그게 채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주식만 한 80, 90을 가져 있다. 빠지면 빠진 대로 당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 채권을 한 40%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가 빠지게 되면은 여기 자금의 한 10에서 20%를 이리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이전부터 계속 미국 시장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황금률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주식 60, 채권 40 이렇게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이라면은 그냥 그렇게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젊은 사람들은 왜 주식을 풀로 해야 하라고 그러느냐? 적립을 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채권을 팔아서 주식은 안 사더라도 월급에서 저축한 돈이 매번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렇죠.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 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저는 이제 주식을 비중을 훨씬 높여도 되는데 조금 목돈이 쌓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 6대 4나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0대나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50대, 60대 가까워지면은 6대 4가 이제 4대 6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10년 남은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자산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도 5년 정도 남았으면요. 자산이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50대 중반부터 60대 사이가 이제 자산이 극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계속 저축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까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내가 뭐 예금으로 운용을 할지, 그 다음에 뭐 주식과 리츠나 채권을 섞어서 운용을 할지,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데요.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 또 중요한 요소는 내가 퇴직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해도 됩니다. 내가 앞으로 일자리에 한 10년, 15년 있을 것 같다는 것과 일자리에 5년 있고 끝날 것 같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에 10년, 15년 있을 것 같다면은 이 자산은 건드리지 않고 계속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생활비는 일자리에서 버는 돈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극대화된 자산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고요.
그 오렌 버핏이 지금 한 150조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자기 자산의 한 95%는 60세 이후에 이제 이루어온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렌 버핏은 저렇게 좀 이제 우스갯소리로 세계적인 거부에 오른 비결은 자산 운용을 잘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장수를 해서 그렇다. 예. 지금 벌써 60세 이후로 33년을 살았으니까요. 그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 한 5년 정도 남은 사람도 두 가지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재취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로소득으로 내 생활비를 충당하고 이 자산은 한 10년 동안 더 운용을 하겠다 했을 때는 이게 아주 이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럴 때는 자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나 이런 것을 한 40% 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약간 수익을 취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내가 그럴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이제 자산을 인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출 거의 다 하고 나면은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케이스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출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국민연금을 중간에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70세 정도부터는 주택연금을 이제 받고 하는 이런 플랜으로 이제 소득 플랜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전자에 비해서는 대신 은퇴 후에 받을 평균적인 소득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 후에도 재취업의 역할이 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요. 재취업을 하면은 자산을 조금 더 고수익 자산을 편입할 수가 있는데 재취업이 없다고 그러면은 채권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길로 보셔야 되고 거기서 내가 재취업이나 이런 부분의 의사결정만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5년을 남겨두고 이럴 때도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직장을 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한 10년을 이어갈 이 길을 모셔가는 것이 저는 훨씬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